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추석 전이니까 좀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해놓고 계속 시리즈로 이어져 가고 있죠. 심지어는 그 계엄을 대비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차라리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계엄을 하겠다고 합니까? 김민석 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걸 시험하고 싶은 겁니까? 190석 정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을 거다.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외계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외계인이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들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이 진성준 정책위장이 사과 글도 올리고 제가 저랑 지나가다 만났을 때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과 제가 충분히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계인 대비법과 같은 계엄령에 대한 대비법 같은 것까지도 올려놓는다면, 이 정도까지 됐다면,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김민석 의원과 토론을 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우리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의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석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은 의협 같은 단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대부분의 단체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의료단체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여야 의정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원내대표의 원내 연설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하자고 본인들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 의정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출범해놓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우리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국민의힘은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 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이 해결의 이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해결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의 불안감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